혹시 유럽연합으로 제품을 수출하시나요? 그렇다면 곧 사이버 보건력 법안, 줄여서 CRA라는 아주 거대한 장벽을 넘으셔야 할 겁니다. 오늘은 바로 그 CRA 중에서도 가장 까다롭고 통과하기 어렵다는 최고 등급 요구사항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번에는 CRA의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을 살펴봤었죠. 그러니까 모든 제품은요, 만들어질 때부터 폐기될 때까지 그야말로 전생의 주기에 걸쳐서 보안을 책임져야 한다는 거였어요. 근데요,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이건 정말 시작에 불과해요. 자,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의 제품이 EU가 딱 찍어서 이건 핵심 제품이다 라고 지정한 목록에 들어간다면 그땐 어떻게 될까요? 와, 그때부터는요, 정말 차원이 다른 이야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훨씬 더 까다로운 규칙이 적용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도대체 이 핵심 제품이라는 게 뭔지, 그리고 이게 또 어떻게 두 가지 등급으로 나뉘는지 한번 알아볼 거고요. 이 제품들한테는 어떤 특별한 의무가 주어지는지, 특히나 가장 넘기 어렵다는 그 제3자 검증이라는 장벽은 또 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럼 뭘 준비해야 하는지까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중요한 개념부터 시작해 볼까요? CRA가 말하는 핵심 제품, 이게 도대체 뭘까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EU가 어떤 제품을 핵심이라고 판단하는 기준 말이에요. 그게 제품이 얼마나 좋냐, 성능이 뛰어나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대신에 만약 이 제품 하나가 딱 멈췄을 때 우리 사회 전체가 얼마나 큰 혼란에 빠질 수 있는가, 바로 그 사회적인 파급력을 본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EU는 이 핵심 제품들을 그냥 놔두지 않아요. 이걸 또 두 등급으로 나눕니다. 바로 클래스 I, 그리고 클래스 E. 왜 이렇게 나누냐고요? 당연히 두 등급에 지워지는 책임의 무게가 전혀 다르기 때문이죠.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핵심 제품은 두 가지 클래스로 나뉘는데요. 클래스 I는 23가지 종류가 있고 클래스 E는 15가지 종류가 있어요. 딱 봐도 더 위험하다고 보는 클래스 E의 종류가 더 적죠? 그만큼 더 집중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두 클래스 모두 우리 제품 안전합니다 라고 그냥 스스로 선언하는 걸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외부 기관한테 객관적인 검증을 받아야만 합니다. 이 두 클래스의 차이 좀 헷갈리시죠? 제가 아주 쉽게 기억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클래스 I는 시스템으로 들어가는 관문, 즉 게이트키퍼라고 생각하시고요. 클래스 E는 시스템 전체를 지휘하는 두뇌, 그러니까 커맨드 센터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관문이 외부의 접근을 통제한다면 두뇌는 아예 시스템의 핵심 기능을 직접 제어하는 거죠. 느낌이 확 오시죠? 그럼 그 관문 역할을 하는 클래스 I 제품들, 구체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네,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외부 공격을 제일 앞에서 막아주는 방화벽, 아니면 안전하게 내부망에 접속하게 해주는 VPN 장비 같은 거요. 딱 봐도 시스템의 입구를 딱 지키고 있는 애들이죠. 자, 이번엔 시스템의 두뇌에 해당하는 클래스 2 제품들을 한번 볼까요? 와, 이건 정말 스마트 공장을 통째로 돌리는 산업용 OS나 발전소 전체를 제어하는 SC가다 시스템 같은 것들입니다. 말 그대로 이게 멈추면 그냥 모든 게 다 멈춰버리는 그런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럼 만약에 내 제품이 이런 핵심 제품 중 하나에 해당한다. 그러면 제조사 입장에선 뭘 더 해야 할까요? 여기서부터는 책임의 무게가 정말 완전히 달라집니다. 가장 큰 변화,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예전처럼 제조사가 그냥 우리 제품 안전해요 라고 스스로 선언하고 끝내는 방식, 이게 더는 안 통한다는 겁니다. 무조건 외부 기관의 객관적인 검증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럼 이 검증을 받는 과정은 어떻게 될까요? 크게 3단계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공인된 외부 기관한테 가서 우리 제품 진짜 안전한지 제대로 시험해주세요 하고 적합성 평가라는 걸 받아야 해요. 두 번째, 그렇게 받은 시험 결과랑 관련된 모든 기술 자료를 아주 투명하게 다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험난한 과정을 통과해야만 비로소 유럽 시장에 들어갈 수 있는 티켓, 바로 그 CE 마크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세 단계 중에서도 제조사들이 정말 가장 까다로워하고 또 두려워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제3자 검증이라는 아주 높은 장벽인데요. 지금부터 여기에 대해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특히 아까 말씀드린 공장의 두뇌 같은 클래스 2 제품을 만드신다면 이건 거의 EU의 선전포고나 다름없습니다. 어설픈 보안 수준으로는 어림도 없다.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걸 증명해내지 못하면 아예 유럽에 팔 생각조차 하지 마라. 바로 이런 강력한 메시지인 거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최고 수준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추상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ISC 6444 같은 아주 엄격하고 까다로운 국제 산업보안 표준이 있거든요. 바로 이런 표준을 완벽하게 만족시켜서 우리 제품 보안 그냥 좋은 게 아니라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라는 걸 객관적인 데이터로 딱 증명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결론은 그래서 아주 간단하고 명확합니다. 이 새로운 CRA 규정을 지키지 못하면 그냥 유럽으로 수출하는 일이 원천 봉쇄되는 겁니다. 이건 뭐 하면 좋고 수준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무조건 해야만 하는 생존의 필수 조건이 된 거죠. 자, 그럼 지금까지 나온 이 모든 이야기들을 종합해 봤을 때 우리는 앞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내용의 핵심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해 드릴게요. CRA는요, 특히 우리 사회의 기반 시설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핵심 제품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로만 하는 보안, 우리 거 좋아요 하는 식의 보안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반드시 제3자를 통해 객관적으로 증명된 보안만을 법적으로 요구하는 거죠. 투명성과 책임, 이 두 가지를 강제하는 겁니다. 자, 다음 시간은요, 오늘 잠깐 언급했던 클래스 I에 해당하는 23가지 제품 목록을 정말 하나하나 자세히 뜯어볼 겁니다. 혹시 여러분의 제품이 바로 그 목록 안에 들어있지는 않을까요? 다음 시간에 오셔서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죠.